오늘은 신비로운 한국의 죽음과 귀신 이야기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에 대해 궁금해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저승사자부터 알아볼게요. 한국 전승 속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 사자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합니다. 서양의 그림, 리퍼와는 달리 저승사자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영혼들을 마지막 안식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 염라대왕 이야기를 해볼까요? 염라대왕은 한국 신화 속 저승의 지배자입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염라대왕에게로 인도되고 염라대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행한 일들을 검토합니다.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꽤나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염라대왕은 종종 거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거울은 사람 영혼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염라대왕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 없겠죠. 한국 신화에는 귀신 이야기도 풍부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대개 미완성된 일이 있거나 살아있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귀신으로는 처녀 귀신과 몽달 귀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긴 머리카락, 하얀 옷,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귀신 이야기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경고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집과 조상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 신화의 세계는 광대하고 매력적입니다. 불교, 무속, 유교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독특한 신념 체계를 형성했죠. 그러니 다음의 밤에 쿵 소리가 들리면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 이번엔 매력적인 한국 전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게요. 한국 전통 귀신 이야기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처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한국 전설에서 처녀 귀신은 결혼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성의 영혼이에요. 이 귀신들은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해결되지 않은 원한 때문에 남아있다고 믿어져요. 이런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강렬한 슬픔이나 분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채 짧게 끝난 삶을 말이죠. 이런 영혼들이 흔히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에 흰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하필 흰색일까요? 한국에서 흰색은 애도의 색으로 순수함과 죽음을 상징한답니다. 이 귀신들은 오래된 집이나 숲처럼 버려진 장소에서 끊임없이 배회하며 목격된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밀양의 군수딸 아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정의를 추구하며 마을을 떠돌았죠. 용감한 재판관이 그녀의 사건을 맡을 때까지 평화를 찾지 못했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문화에서 이 귀신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배신이나 방치와 같은 행동의 결과를 경고하는 교훈적인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제대로 공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실제로 불안한 영혼들을 달래고 평화롭게 넘어가도록 하는 의식들이 종종 행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하고 비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심지어 지침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려움, 존경,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친절이 뒤섞인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죠. 그러니 다음에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며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두려움, 희망, 가치관을 반영한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령의 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이야기들은 심약한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먼저 역사적인 도시 경주로 향해 보죠. 이곳에는 악명 높은 석빙고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대 건물을 짓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영혼이 얼음으로 뒤덮인 복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유령의 속삭임을 듣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감히 안으로 들어가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지암 정신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해결되지 않은 사망 사건과 이상한 현상들로 인해 문을 닫은 이 버려진 시설에는 불안한 영혼들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초자연 현상 조사관들은 카메라의 으스스한 목소리와 그림자 같은 형상을 포착했습니다. 밤에 홀로 그 어두운 복도를 헤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고요하면서도 섬뜩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곳에는 천시체의 집이라는 유령의 집이 있습니다. 이 전통 한옥은 1940년대 제주 4.3 사건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지역 민속 이야기에는 보름달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피가 오싹해지는 비명과 유령 같은 형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멈춤. 벌써부터 오싹하신가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에 있는 으스스한 용마랜드로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비극적인 과거를 잊혀진 유령처럼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오래전에 사라진 방문객들의 그림자를 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곳이죠. 자, 이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집들 중 몇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이 섬뜩한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요괴 세계를 탐험하며 고양이 정령과 우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멈춤. 고대 일본 민속에 뿌리를 둔 이 전설은 기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주세요. 먼저 요괴에 대해 알아볼까요? 짧은 멈춤. 요괴는 장난꾸러기 정령부터 악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를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일본 문화의 일부였으며 고대 사본부터 현대 만화까지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죠. 짧은 멈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고양이 정령과 우물로 들어가 볼게요. 짧은 멈춤. 이 이야기는 시골에 위치한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버려진 우물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 저주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답니다. 짧은 멈춤. 어느 비오는 밤 마을에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어둠을 꿰뚫는 듯한 빛나는 눈을 가진 특별한 고양이였죠. 불길한 징조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짧은 멈춤. 하지만 마음씨 고운 할머니 한 분이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먹이와 잠잘 곳을 제공합니다. 짧은 멈춤.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자 할머니와 고양이는 inseparable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짧은 멈춤. 가축들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 오싹하고 몸서리치는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고양이가 바케네코, 즉 변신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고양이 요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짧은 멈춤. 운명적인 어느 저녁 할머니는 고양이를 따라 버려진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죠. 고양이가 거대한 괴물로 변신해 우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짧은 멈춤. 겁에 질린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멈춤. 요괴의 분노를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봉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짧은 멈춤. 정령을 가두어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죠. 짧은 멈춤. 그 우물은 무거운 돌로 봉인되고 보호 부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짧은 멈춤. 그날 이후 마을은 평관을 되찾습니다. 짧은 멈춤.
가축이 사라지는 일도 없어졌고 오싹한 목소리도 그쳤죠. 비록 슬프지만 마을이 안전해진 것에 안도한 할머니였습니다. 짧은 멈춤, 고양이 정령과 우물. 전설은 평범한 일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신비한 요괴 세계를 일깨워주는 경고담이 되었습니다. 짧은 멈춤, 일본 민속 이야기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멈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짧은 멈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일본의 그림 같은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고요한 풍경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갑자기 누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카미카쿠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카미카쿠시 션진시는 말 그대로 신에 의해 숨겨짐을 뜻하며 일본 민속에 깊이 뿌리박힌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로 아이들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끌려간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실제 세계와 섬뜩하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실제 사례 나가노 출신의 시미즈 요시의 시의 사건을 살펴봅시다. 1998년 그녀는 집에서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운 흔적도 목격자도 없이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요시의 시는 실종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노의 가족의 사건입니다. 2008년 아오모리에 사는 이 4인 가족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전날 밤 이상한 불빛과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아침이 되자 가족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비의 배경, 이 실종 사건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배경입니다. 일본은 울창한 숲과 외딴 마을들로 유명하며 이러한 신비한 실종 사건들의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특히 아오키가하라 숲, 칭무케 웬슈하이은 자살의 숲으로도 불리며 길을 잃은 영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숲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며 카미카쿠시의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합리적 해석,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범죄 행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길을 잃거나 가혹한 자연 환경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 수와 증거 부족은 여전히 추측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카미카쿠시의 매력, 카미카쿠시의 매력은 역사, 민속,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혼합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현실과 신화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신에 의해 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현실적인 해석이 존재할까요? 다음번 일본의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하실 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신들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가장 오싹한 장소 중 하나, 자살의 숲으로도 불리는 아오키가하라 숲으로 떠나볼게요.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이 울창하고 어두운 숲은 등고를 오싹하게 만드는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는 그냥 평범한 숲이 아닙니다. 뒤틀린 나무와 엉킨 뿌리가 35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미로 같은 숲이죠. 울창한 수관이 바람을 막아 이 숲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바로 이 침묵이 수많은 전설과 유령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이 숲의 어두운 역사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숲 안에서 목숨을 끊은 이들의 불안한 영혼, 유령들이 사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영혼들은 숲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슬픔과 절망에 영원히 갇혀 있다고 믿어집니다. 가장 오싹한 이야기 중 하나는 우바스테 무셰티입니다. 노인이나 병약자를 아오키가하라 같은 외딴 곳에 버려 죽게 내버려 두는 고대 풍습이죠. 버려진 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남아 숲에 섬뜩한 분위기를 더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오키가하라의 가장 끔찍한 측면은 현대자살 명소라는 명성입니다. 1950년대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끝낼 의도로 이 숲에 발을 들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숲 입구에 표지판을 세워 제거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권유하며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숲은 여전히 절망에 빠진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등산객들이 버려진 텐트, 개인 소지품, 때로는 인간 유해를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 숲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슬픔의 깊이를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오키가하라는 이런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질까요? 고립된 위치, 울창한 숲이 제공하는 은신처, 숲의 섬뜩한 명성이 어두운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불가피성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존중과 공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유령 이야기와 전설 뒤에는 진짜 사람들과 진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으세요. 안전하게 지내시고 불은 꼭 켜놓으세요. 저와 함께 저주받은 물건들의 세계로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이번엔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유령이 출몰하는 유물들로 짜릿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귀신 인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골동품 인형은 버려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인형은 잠 못 이루는 영혼, 즉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밤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인형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섭죠? 현재는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지만 영혼이 활동할 때 유리가 흐려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저주받은 일본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평범한 칼이 아닙니다. 배신당하고 살해된 사무라이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칼날은 그의 복수심에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일본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심각한 불운, 사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저주를 막기 위한 엄격한 의식이 행해지는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천여귀의 거울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울은 흑마법을 수련한 젊은 여성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신비롭게 사라진 후 거울은 기괴한 반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응시했던 사람들은 무거운 존재감을 느끼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울은 현재 숨겨져 있으며 특정 의식을 위해서만 꺼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키쿠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계속 자라는 머리카락으로 유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망한 오키쿠라는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인형에 서식하여 머리카락이 계속 자란다고 믿어집니다. 이 인형은 절에 보관되어 있으며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머리카락을 다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 세대 동안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한 4개의 저주받은 물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이야기들은 등골이 오싹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역사 속 유령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이야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용기를 잔뜩 끌어모으고 출발!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한국의 처녀 귀신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흰 한복을 입고 옛 마을이나 묘지를 배회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고 해요. 이 귀신을 마주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찾고 있는 거랍니다.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이와를 만나보겠습니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유령이죠. 오이와는 불성실한 남편에게 독살당한 후 흉측하게 변한 얼굴로 남편에게 나타나 복수합니다. 남편은 결국 광기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이와의 이야기는 유명한 가부키 작품 요치야 카이단의 영감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도쿄에 그녀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미호를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유령들과는 달리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을 유혹하지만 조심하세요. 구미호는 남자들의 심장을 먹어치운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예시아기들은 젊은 남자들에게 매혹적인 낯선 이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일본에서는 테케테케라는 유령이 있습니다. 열차에 치여 반으로 잘린 여성의 영혼이죠. 테케테케는 밤을 배회하면서 상체를 끌며 테케테케 소리를 낸답니다. 테케테케에게 잡히면 당신도 반으로 잘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와 떠도는 영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산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체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사람들을 산 속으로 유인합니다. 흰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속임수의 달인이죠. 많은 실종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사내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무서운 이야기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 문화,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유령 전설 탐험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역사 속 미스터리들을 만나기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안전하게 지내세요.